지금 현재 자산의 가격들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자산의 대폭락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트리플 급락, 자산 대폭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리플 급락이라고 해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 또한 주식하고 비트코인까지 이 트리플 급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경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세계 경기도 별로 좋지 않고 우리나라 국내 경기도 좋지가 않죠. 그로 인해 가지고 자산의 가격들이 지금 하락을 맞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적인 측면을 본다면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많이 올랐던 급등기가 지나면서 조정기를 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존에 이제 부동산을 매입했던 분들도 금리 인상이나 부동산의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조정을 받으니까 불안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의 가격이 더 떨어져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가격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관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자료는 이제 직방에서 출제한 자료인데 전국의 부동산 거래가 1년 이하 보유를 하고 매도를 한 사례가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영끌을 통해 가지고 높은 가격에 샀던 그런 물량들을 1년 이하의 단기 매도하는 그런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심리적인 위축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으로 느껴져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상에 따른 빅스텝에 따른 높은 금리 인상, 그리고 앞으로 이런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단기 매도하는 이 물량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재화가 아니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특히나 살 때에는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물론 그 시기적인 타이밍을 봐서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면 가장 좋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매입한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 매도 시점을 잘 정해야 되는데, 이 매도 시점 같은 경우에 1년이나 2년처럼 이렇게 단기에 매도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은 별로 올바른 선택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만약에 부동산을 매수 추후라도 내 집 마련이나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게 됐을 때는 이 매도에 대한 계획도 좀 일부 세워서 내가 뭐 5년 뒤, 7년 뒤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매도하겠다, 아니면은 다른 주택을 사기 위해서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 아니면은 부동산의 경기가 하향 국면을 타고 있을 때 좀 다른 주택으로 상급지로 점프하기 위한 전략을 통해서 이런 계획들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을 파는 경우는 딱 두 가지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급전이 필요할 때, 정말 돈이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동산보다 대처할 수 있는 더 좋은 부동산을 발견했을 때 이 부동산을 팔고 다른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파는 거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단기 이렇게 매도 비율이 높아지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빠르게 처분하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혹시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의 매도 계획들을 세우고 매수를 실천하시는 것이 올바른 재테크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과거에 거래가 됐던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은 2008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의 매매 거래 비율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60제곱미터 이하하고 61에서 85제곱미터, 그러니까 중소형의 아파트가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유사하게도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소형 주택들을 많이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형 평수의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는
어려워지면서 반토막이 나면서 아무래도 소형의 수익형 부동산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2022년도에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소형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 대형 평형의 부담을 많이 느끼신 분들이 소형 평형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2008년도와 그러니까 과거와 흡사한 그런 사례가 또 재현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매매 그 거래 비율을 보면은 역사의 반복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을 똑같이 또 연출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요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2008년도와 같이 어려운 시장, 자산의 가격이 더욱더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 오게 된다면 이런 소형 아파트라든가 소형 주택들의 수익형 부동산이 곽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의 흐름,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에 저는 금리가 지금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을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금리가 10%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12%, 15%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당연히 그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부동산 투자나 투자를 지양해야 된다? 물론 지양하는 건 맞지만은 투자를 하지 않고 무조건 관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올라가는 금리 속에서도 이 금리보다 더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들,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2008년도에 그런 시장이 다시 재현되게 된다면 무리하게 투자를 하신 분들, 그리고 레버리지를 무리하게 일으켜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기에 안 좋은 시장 상황이 됐었죠. 최근에 대출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거나 자산의 가격들이 다시 재평가된다면, 하락돼서 재평가가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완화에 대한 그 폭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완화의 폭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어쩌면 맞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국 소형 아파트 매매 비중입니다. 보시면은 2019년도는 39% 정도였는데 2022년에는 52%까지 이제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앞서 살펴본 자료에서도 2008년도와 유사한 그런 흐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2008년도와는 조금 틀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투자자들, 그리고 고수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처음 떠오르면서 월세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소형 아파트라든가 핵심 지역 역세권에 있는 그런 전세를 월세로 세팅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 소형 아파트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에 대한 부분에서 6억을 초과하는 그런 부동산은 조금 부담을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6억 이하의 물량들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대형 평수가 6억 아래 금액이 많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소형 아파트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서울 지역 보금자리론 대출의 건수입니다. 건수가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그 이유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이죠.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 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6억 이하의 아파트 비율 중에 서울의 비율을 보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한 2017년 5월 같은 경우에는 61.7%의 물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2022년 7월 현재는 7.6%로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6억 이하의 매물 자체가 78만 건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9만 건까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월세의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과거의 사례하고는 조금 틀린 양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거래를 할 수 있는 정해져 있는 그런 아파트의 가격대가 6억 이하이고, 그리고 그런 물량들이 있는 아파트의 평형이 소형 평형이기 때문에 거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추후에 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게 된다면 이제 평형이 더 크고 대출을 많이 받더라도 그래도 국민 평형인 84제곱미터의 물량들의 거래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소형의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좀 더 넓은 평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의 평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은 최근에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편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세율들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트렌드의 흐름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개편 후에 빨간색의 비율들이 있죠. 비율들이 많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금액이 많이 낮아졌다는 거죠. 50% 이하로 낮아진 것도 많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완화, 1년 동안 완화 그 중과세 유예 기간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량들을 이제 처분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담을 조금씩 이제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부 정책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제 정부의 정책이 완화의 기조로 들어섰고 앞으로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세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개편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제 개편 전후에 다주택자가 보유한 이 변화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은 3주택자 같은 경우에 세금을 냈던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최근에는 1억 원이 되지 않는 이런 비율로 이제 조정이 된다는 거죠. 2023년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 비율의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죠. 50% 이상 줄어드는 겁니다. 또한 2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서울의 마포 그 레미안 푸르지오하고 서울의 강남 음마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예를 들어봤을 때 이 아파트의 세금, 종부세의 세율의 비율이 이제 50% 가량 줄어든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핵심적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물량들을 더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추후에 지금 주택 공급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리고 추후에는 아파트의 공급들, 핵심 지역의 공급들이 늘어나겠지만은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측면에서 보는 얘기들 중에는 공급 측면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좀 많이 나와야지 민간 공급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전세 시장이나 매매 시장이 이제 거래가 좀 잘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종부세의 세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일부 매물들이 또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세 부담에 따른 이런 다주택자들의 매물들이 얼마나 더 나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매물 추이를 보면은 소폭 그 물량들이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다만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이 매물로 많이 내놓으셨을 건데 이런 종부세 완화에 대한 또 얘기들이 나오니까는 이런 매물들을 걷어들이면서 보유하려고 하는 보유 전략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양도세의 완화에 따른 중과세율의 완화에 따른 매물들이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핵심적인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고 그리고 급급매로 정말 저렴하게 나온 매물들이 있다면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60제곱미터의 그런 물량들, 소형의 물량들보다는 그래도 중형의 평형들을 좀 선택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형의 그런 거래가 많이 있었던 것은 대출의 완화에 대한 부분, 보금자리 론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소형 평형의 거래가 많이 활성화가 됐던 것 같은데 대출의 완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이상의 평형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다주택자 매물들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한번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맞는 부동산의 재테크 전략들을 세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산들이 많이 급락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금을 보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떨어지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면 좋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떨어지는 자산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싸게 살 수 있는 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라든가 또 코인이라든가 다른 채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분명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서 무조건 현금만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자산들 중에 그래도 많이 떨어진 자산들이 있다면은 관심을 갖고 지금 계속 보실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후에 관망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떨어지는 그런 자산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로 용기를 내서 실행을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